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자동면직 확정.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확정. 추석 전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48시간 구금된 300여 명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구구녀 만행에 미국인들도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파랑새 팩트체크. 어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로써 자동으로 방통위원장직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기 부총리 산하에 신설하게 되며 가기부 장관이 견임을 한다고 합니다. 날짜는 이번 달 25일 정부조직법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행되는 절차 기일까지 쳐준다면 그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 자동 사퇴는 사실상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진숙은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진숙이 나오면 정말 대구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현재 대구에서 이진숙에 대한 비토 영상이 상당히 불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결집이 된다면 이번 대선 때 25%가 투표를 해준다면 정말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미국에 구금된 노동자 300여 명이 이제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세기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출 작전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윤석열 때문이었다. 국힘은 700조나 투자하고 자랑만 하고 있다. 국민부당 대우 챙겨라. 이런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비자 관리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과의 비자 문제를 사전 조율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다. 정당한 비자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으로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을 방치했다. 당연히 외교부의 문제로 보인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짚고 가자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즉 윤석열 바이든 때의 문제인 것이죠. 그때 관리가 부실했다 이겁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대미 투자 압박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고의적으로 벌인 짓이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미국 유력 전문지에선 중간 선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불법 체류 내쫓고 자국민 일자리 만들겠다. 바로 이렇게 선거 전략으로도 분석들을 하고 있었고요. 어찌됐든 우리 구금된 국민 300여 명 석방이 되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구출 작전 대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선거 전략으로 한국 공장을 침투한 트럼프.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풍이 불었나 봅니다. 신고한 구구여를 향해 지금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쇄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멍청하다. 누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싶어 하겠나. 얼마나 멍청해야 한국과의 수십억 달러 계약을 망칠 수 있는 거냐 등등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개편 방안 중에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검찰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으로 해결이 됐네요.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청의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두 가지가 쟁점이었죠. 하나는 새로 신설될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냐 법무부 소속이냐 이 문제였는데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존의 법무부 정성호 장관의 안과는 달리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근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거고, 법무부의 안은 줘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는 걸로 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쟁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78년의 영역의 세월을 끝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에 있죠. 기존의 안대로 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을 남긴다면 검찰청이 이름만 바꿔서 공소청으로 존치되는 꼴입니다. 이건 변화도 아니고 더군다나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미국 이민당국의 불쾌한 급습으로 하루가 떠들썩했죠. 오랜 기간 미국과 안보 경제 동맹국으로서 우리 한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식의 처사를 보인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 현재 우리 국민의 석방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곧 전용기가 출발해서 억류된 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불법 억류 사태는 미 이민당국이 조용히 조사하고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뭔지 대단히 궁금하죠. 트럼프가 노망이 난 건지,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뭘 더 달라는 건지, 아니면 한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통일교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로비를 한 건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니면 미국의 이민당국이 미 정부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님 소통이 너무 제대로 잘 되어서 의도적으로 급습을 해서 체포를 한 건지, 트럼프 정부의 각 부처와의 소통도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극우 정치인이 단순히 불법 체류만을 문제 삼고 제보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건 한국과 미국의 깊은 동맹관계를 놓고 보면 정말 의아하죠.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가 혹시 손잡고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나선 건 아닌지 뭔가 이런 쪽에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극우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 정부의 실패 아닙니까? 자, 이 문제는 억류된 우리 국민들이 풀려났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숨은 의도, 그리고 극우들과의 커넥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손을 봐야 될 문제로 보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 외신들도 일제히 비난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공장은 한국의 막대한 투자로 지어지고 있으나 이민당국이 들이닥치면서 앞날이 불확실해졌다. 트럼프의 미국 제조업 강화와 그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이 충돌하며 이해관계 상충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도 이번 사태가 태평양 전역에 충격파를 보냈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만간 열리는 에이펙에서 미국의 이러한 반동맹적인 처사에 대해 다 같이 연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도대체 미국과 끈끈한 동맹관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왜 미국의 제대로 된 비자도 발급받지 못하고 이런 푸대접을 받았냐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참 화가 납니다. 미국 현지에서 기계전기 분야 엔지니어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H1 비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건설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H2B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이 비자들의 발급 숫자 상한, 쿼터를 정해놓고 고지식하게 그 기준대로만 발급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H1B는 연간 8,500개, H2B는 65,000개.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았는데 이 발급 상한이 이미 꽉 찬 상태이고 그 이후에 비자 발급 요청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발급한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그들이 요구하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건 현실적으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이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 기업이 미국과 계약한 공장 완공 기한을 지키려다 보니 숙련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기술자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 기술자들을 무리해서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미국 애들을 데리고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 같아도 동남아 중국 말고 우리 국민 고용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인 고용에 대한 현지의 불만도 만만치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슈퍼볼 미식 축구 경기죠.
슈퍼볼 기간에 직원들이 안 나와. 불법임에도 한국 근로자 고용한 기업의 속내. 얘네들이 결근을 하면 사전에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냥 통보도 없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고용 문화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죠. 얘네들은 고용 보장이라는 개념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해고, 너 나오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용 문화 속에서 사업주의 갑작스런 해고도 크게 이상하지 않고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고용 문화 속에서 자란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라서 그런지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축구 봐야 한다고, 야구 봐야 한다고, 그냥 안 나온다고 하면 얘네들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 이러고도 현재 미국 노조에서는 자신들에게 한국 기업이 일감을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 시작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취업 비자의 발급 자체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막아놓고 그들이 원하는 공사 기한을 맞추기 바라는 그 태도, 그리고 근로자의 태도와 기술력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민당국이 들이닥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다지 할 말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미국이 허술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조사를 미 당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